탁현민 논란. 그건 하지 말지. 그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솔직히 입에 담기가 좀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싶은 면도 있고, 좀 나도 짜증나는 면도 있고 한데. 저는 왜 입에 담기가 좀 그러냐면,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네. 이게 동성애 이슈 다음으로 리스키한 것 같아요. 위험이 너무. 알겠는데요. 무슨 말을 해도 욕 듣는. 탁현민 논란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전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이제 탁현민에 대한 거취 결정을 좀 해달라. 사실상의 세태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되면서 사실 메인 이슈로 좀 올라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도 설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차별, 성폭력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항상 비슷한 논란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쪽 여성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의 어떤 그런 성적인 논란들이 일어났을 때 쉴드는 쳤을지언정 그걸 비판했던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나는 이제 백혜련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이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젠더의 문제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백혜련 의원 자체,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어떤 전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떤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선 우리도 남녀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 의미,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서 저 사람 내려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확실한 구분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책으로 써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성폭력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어요. 현상에서 무슨 성공을 갖고 이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문 대통령께서 이력서에 모든 학력이나 신체 조건 같은 거를 빼고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책을 썼냐 하나도 안 중요해? 네. 근데 그게 또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늘 김현 대변인이 채널A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무 적합성에 방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고 대선을 포함한 각종 행사 기획의 공도 평가를 해서 탁현민 씨가 이제 행정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백혜련 의원 등의 성명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토록 여성 문제에 앞장서온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국민들 안에서도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렇게 야당에서 총공세를 받을 만한 또는 인사검증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전에 적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책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공연 기획을 했고 또 저희 대선의 행사와 기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점까지도 이렇게 다 일순간에 일소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라고 합니다. 이건 과도한 정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공과가 있고 과도 물론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지만 그분의 공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적절성이 있다면 그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장관 내정자도 아니고 차관 내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황금킹과 고양이님의 트윗입니다. 감싸주고 싶지 않은데 감싸게 만드네. 자유한국당 정운택은 원내대표잖아. 니들은 그런 인간을 원내대표로 뽑아놓고는 탁현민 가지고 뭐라 그래? 자신의 생각 좀 책에 썼는데 뭐 어쩌라고. 범죄 공무원 생각을 책에 쓴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데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좀 힘들다. 예,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탁현민 전 성경외대 교수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야당들이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탁현민 어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탁현민 교수의 지금 행정관이겠죠. 탁 행정관의 책 남자 마음 설명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려진 책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런 책이에요. 네, 근데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가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이죠. 10년 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4명의 남녀가 7개월 동안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엮은 일종의 대화집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흥미롭게 엮인 책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역할을 정해드릴게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느낌적으로 뭐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패널들의 개인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탁현민. 뭐 남자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대부분 상해봤지 뭐. 그룹, 섹스, 스와핑. 뭐 어렸을 때는 선생님. 선생님?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모델같이 잘 빠지고 예쁜 여자들이 아니야. 수학 시간에 어마어마한 몽둥이를 들고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선생님들이라고. 이상하게도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선생님들이 많았어. 심지어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고. 전혀 섹시하지 않아. 맞아,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임신을 하려면 섹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연상이 되는 거야.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섹스를 한다? 그런 야릇한 연상작용인 거지. 애인이 있든 없든 잘생긴 애한테 훨씬 더 잘해줘. 주인이 없으면 더 잘해주겠지. 직장 상사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어. 나는 여직원 애들이 여자로 보이는 게 싫거든. 내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닭장한 애닭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현혹되지 않은 외모의 직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야? 그런 직원이 훨씬 편해. 지방 공연 가서 나랑 같은 방을 써도 무방할 정도의 직원과 일하고 싶은 거야. 그중에 예쁜 애가 있으면 어쨌든 신경이 쓰이니까 일에 다소 방해가 되겠지. 가능하면 그런 애는 아예 안 뽑아. 그 회사는 예쁘면 죄가 되는구나.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외모가 멋있고 예뻐도 호감이 안 가지. 들끓던 페로몬이 싹 식어버린다고.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인 거야.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룸사롱 아가씨는 머리 너무 나쁘면 안 되겠구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우 정말. 방금 한 말은 농담이고 예쁜 것은 진짜 순간이지 뭐. 끌리기는 하지. 끌려서 만나지만 그것만으로 사귀거나 사랑하게 되지는 않거든. 그저 얼굴만 보거나 몸매만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예, 일단 여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잠깐 생각했던 것도 뭐 저도 잘할 때 이랬거든요. 몇 살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보면 섹시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하나 정리해 봅시다. 이건 솔직한 성담론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좀 민망하긴 하다, 솔직히. 예. 그 정도였지. 근데 이게 청와대 행정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책을 10년 전, 40여 년 전 거를 발굴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현재 스코어로 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당 말고 이제 트위터 같은 그 SNS에 돌아다니는 탁현민 씨를 비난하는 글들의 내용은 이런 저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관 일을 할 수 있느냐. 지들이 더 저급하지. 예. 그래서 저는 그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성적 판타지를 실천을 했어. 그래서 뭐 성매매를 하거나 뭐 여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자기 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개인적인 캐릭터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탁현민 씨를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 무슨 공연 그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멘트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공연도 많이 봤는데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김호준 씨가 하면 재밌는데 이 사람이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편견이야.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적으로는 탁현민 씨한테 어떤 호감이나 지지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 공연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 정리하는 이 능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일 잘하면 됐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요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청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탁현민 씨하고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타지까지. 중학교 때 탁현민 논란. 그건 하지 말지. 그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솔직히 입에 담기가 좀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싶은 면도 있고 좀 나도 짜증나는 면도 있고 한데. 아니 저는 이게, 왜 입에 담기가 좀 그러냐면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동성애 이슈 다음으로 리스키한 거 위험이 너무 알겠는데요. 무슨 말을 해도 욕 듣는. 탁현민 논란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전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이제 탁현민 공식 입장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늘 김현 대변인이 채널A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무 적합성에 방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고 대선을 포함한 각종 행사 기획에 공도 평가를 해서 탁현민 씨가 이제 행정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백혜련 의원 등의 성명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거든요. 없죠. 나는 이제 백혜련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이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젠더의 문제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백혜련 의원 자체,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떤 전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떤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선 우리 또 남녀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 의미,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서 저 사람 내려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확실한 구분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책으로 써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성폭력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어요. 현상에서 무슨 성공을 갖고 이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문 대통령께서 이력서에 모든 학력이나 신체 조건 같은 거를 빼고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책을 썼냐 하나도 안 중요해? 네. 근데 그게 또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한 거치 결정을 좀 해달라. 사실상의 세태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되면서 사실 메인 이슈로 좀 올라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도 설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차별, 성폭력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항상 비슷한 논란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쪽 여성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의 어떤 그런 성적인 논란들이 일어났을 때 쉴드는 쳤을지언정 그걸 비판했던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고